폭풍의 언덕의 남자 주인공 히스클리프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 붙여진 히스레저. 그가 태어난 호주 퍼스 지역에서 레저라는 성은 꽤나 유명했는데요. 주조 공장을 운영했던 그의 가문은 지역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자선재단까지 운영해 퍼스 지역에서 레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한마디로 동네의 이단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온통 인근 지역의 농부의 아들들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히스레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실 히스레저는 호기심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아이였는데요. 스포츠, 예술 등 각종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거죠. 승마는 기본으로 서핑과 스케이트보딩, 심지어 낚시까지 취미로 삼았고 크리켓과 풋볼, 필드 하키, 모터 스포츠 등 정말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독학으로 배운 춤 실력으로 학교 댄스팀을 구성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고 10살 때에는 주니어 체스 대회에서 우승하며 히스레저는 온갖 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증명했는데요.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 있는 분야가 많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였죠. 당시 누나가 연극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무대에서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어린 히스레저.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이었지만 10살 때 지역극단의 피터팬 무대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의 꿈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히스레저는 누나의 연극 에이전트를 통해 처음으로 TV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바로 TV 영화였던 클라우닝 어라운드. 엔딩 크레딧에도 이름 올리지 못한 엑스트라였죠. 하지만 이 엑스트라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막연히 연기라는 꿈이 배우를 하고 싶다고 정해진 것이죠. 그 뒤로 드라마 쉽투쇼어의 단역으로 등장하고 스위트에까지 출연하게 되는데요. 스위트에서 그가 선택한 역은 바로 사이클 선수 스티브 보울스 역이었는데 티네이저 게이라는 당시 TV에서 접할 수 없었던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도전을 시험하기도 했죠. 그만큼 히스레저는 항상 도전을 원했고 남들이 흔하게 접하지 못했거나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즐겼는데요. 이 스위트로 히스레저의 인생에 다신 없을 인생의 도전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됩니다. 스위트에서 히스레저보다 5살이 많은 마틴 핸더슨을 만나게 되고 그는 히스레저의 연기를 눈여겨보았던 건데요. 한번 시드니로 와서 살아보지 않을래? 17살의 나이로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던 히스레저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이런 새로운 모험의 기회를 히스레저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가방과 서핑보드만 가지고 무작정 마틴 핸더슨의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이 곧바로 들어오지 않았고 히스레저와 마틴 핸더슨은 근처 해변에서 서핑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래도 운이 좋게도 작은 역할을 따내는데 성공! 블랙락, 나홀로 PC, 홈 앤 어웨이 등의 작품에서 단역을 맡으며 간간히 TV에 얼굴을 비췄는데요. 그러다 마주하게 된 한 드라마 로어, 할리우드의 폭스사에서 제작하고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촬영한 중세 판타지 드라마로 히스레저는 켄틀족 왕자인 코너 역을 맡게 되죠.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히스레저의 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히스레저는 배우에겐 꿈의 나라인 미국 LA로 향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타고나 도전하는 것마다 상을 거머쥐었던 히스레저. 이런 그에게도 배우란 정말 어려운 직업이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호주에서 미국까지 갔지만 미국에서 그는 그저 무명 배우일 뿐 아무도 그를 먼저 찾아주지 않았죠. 폭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로스웰에 관심을 가졌지만 로어의 흥행 실패로 인해 폭스는 히스레저를 캐스팅하지 않았고 결국 짧은 할리우드의 꿈은 실패로 끝난 채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듯 히스레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한번 할리우드에서 연기해보지 않겠나요? 호주로 돌아가 투 핸즈라는 작품을 찍은 히스레저에게 온 꿀같은 제안이었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히스레저. 다시 한번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찍게 된 영화는 바로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현대 배경의 티네이저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었는데요. 남자 주인공 패트릭 베로나 역을 맡으며 히스레저의 명성은 단번에 끌어올려져 수많은 팬이 생기게 되죠. 학교 스탠드에서 Can't Take My Eye Off You에 맞춰 춤을 춘 장면은 아직까지도 명장면으로 손꼽히며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영화의 흥행 성공으로 히스레저의 주가는 치솟았지만 그는 이 사실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이후에 들어온 시나리오들이 전부 다 티네이저 로맨스 남자 주인공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죠. 항상 새로운 도전만을 원하는 그에겐 최악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비슷한 역할을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까지 말했던 히스레저였기에 이제 더 이상 하이틴 남주는 그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다음으로 선택한 작품은 패트리어트 늪속의
여우라는 영화였죠. 비록 작은 배역이었지만 롤모델인 멜 깁슨과 함께 연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선택했던 건데요. 이 영화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듯이 멜 깁슨은 히스레저에게 캐릭터에 몰입했다가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주는 등 자신의 연기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히스레저는 더 탄탄한 연기 실력을 갖춰 나갔죠. 그 다음으로 그에게 스파이더맨 시나리오가 들어왔지만 도전할 수 있는 배역을 원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영화 몬스터볼의 사형집행인의 아들을 연기하게 됩니다. 또 기사 윌리엄, 그림 형제 등 여태껏 연기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배역으로 히스레저는 대중들에게 얼굴을 비췄는데요. 난 내 경력을 다시 만들어 나가려고 내 경력을 파괴했습니다 라며 항상 새로운 도전만을 원했죠. 그렇게 조금씩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던 중 만나게 된 한 작품, 바로 브로크백 마운틴. 많은 사람들이 히스레저의 배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라고 극찬을 한 작품인데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히스레저는 동성애자 카우보이로 등장하며 그의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과 깊이를 보여주었고, 그해 영화제 주연상을 휩쓸며 연기 잘하는 배우로 인정받게 되죠. 사실 그는 배우 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여전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며 창작할 거리를 찾아다녔죠. 그러던 중 인디 뮤지션 친구 엠파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며 뮤직비디오 감독으로까지 활약했는데요. 이후로 메시스라는 레코드 레이블을 차려 인디밴드를 발굴하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음악 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때쯤 그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만난 미셸 윌리엄스와 약혼을 하게 되고 2005년 두 사람의 딸인 마틸다가 태어나게 되죠. 미셸이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히스레저가 육아를 담당하며 유모차를 끄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는데 워낙 아이를 잘 챙기는 모습이 자주 보여 곧 그는 딸바보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납니다.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중 히스레저에게 예상치 못한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다크나이트 조커 역을 맡아보지 않겠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실사 영화 다크나이트의 메인 빌런 역할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이 히스레저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는 배우, 이게 바로 놀란 감독이 히스레저를 보고 했던 생각이었죠. 여러 작품을 통해 넓혀온 연기 스펙트럼에 더해져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깊은 연기를 보여준 그를 보고 마음을 굳혔던 건데요. 사실 처음에 히스레저에게 배트맨 비긴즈를 만들 당시에도 캐스팅 제의가 왔지만 히어로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었고, 두 번째로 제의가 온 다크나이트의 조커 역할은 깊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한 것이었죠. 히스레저는 완벽한 조커를 표현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6주 동안 호텔에 틀어박혀 배트맨 등의 영화와 만화만 보고 조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자학을 하거나 조커의 심리로 일기를 쓰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한 거였는데요. 다크나이트 촬영에 들어가기 전 미셸과의 파혼과 딸의 양육권을 뺏기면서 힘든 생활을 했기에 더욱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었죠. 이런 노력 끝에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I thought my jokes were bad. Why so serious? He comes at me with the knife. No, you complete me. 관객과 평단 모두의 극찬을 받으며 아직까지도 최고의 조커하면 언급되는 배우가 되어 대중의 마음속에 영원한 조커로 남아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히스레저는 30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죠. 뛰어난 연기력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고 이제는 자신의 예술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행복한 일만 남을 줄 알았던 히스레저.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크나이트 촬영 이후 늘 불면증에 시달렸던 건데요. 그는 수면제인 암비엔을 2알 정도 먹은 후에야 잠깐이나마 잠들 수 있다고 말하며 심각한 불면증인 것을 밝혔죠.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인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때쯤 그의 주변인들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은 많지만 이상하게 그는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레저는 테리 길리엄 감독과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을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영화 촬영이 끝마치지도 않은 2008년 1월 22일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사인은 처방약의 과다 복용으로 의한 중독, 졸피뎀과 알레르기 약 등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했고 복용한 약이 체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바람에 죽음에 이른 것이었죠. 그렇게 조커로 엄청난 사랑을 받던 히스레저는 27살의 나이로 대중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커트 코베인, 제니스 조플린처럼 위대한 아티스트를 동경한 히스레저. 그가 존경했던 아티스트들은 27세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술에 대한 에너지가 넘쳤지만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예감했던 걸까요? 늘 요절한 천재 아티스트를 동경하며
걱정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결국 27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히스 레저. 그가 촬영하던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히스 레저가 연기한 토니의 모습이 계속 변한다는 설정을 추가하고 조니 뎁, 주드 로, 콜린 파렐을 추가로 캐스팅해 영화를 끝마쳤던 건데요. 히스 레저의 빈자리를 채워준 새 배우는 출연료를 모두 그의 딸에게 기부하며 히스 레저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명연기는 아직 필름 속에 남아있죠. 새로운 작품으로 그를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회자되는 그의 작품을 돌아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Get you out of my mind. It's like I feel it for the first time.